조선시대에 양반과 여성들 사이에서 집 한 채 값이 넘는 사치품이 있었는데요. 옷도 아니고 보석도 아닙니다. 바로 머리카락이었죠. 당시 여성들은 가채, 즉 남의 머리카락으로 만든 커다란 장식머리를 얻는 게 유행이었는데요. 이 가채가 크고 풍성할수록 아름답다고 여겼습니다. 문제는 그 가격이었는데 가채 하나 장만하려다 재산을 탕진하는 집안이 생겨날 정도였으니까요. 결국 영조 임금이 직접 가채 금지령을 내릴 정도였죠.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야기는 비슷합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두꺼운 머리카락을 신의 축복으로 여겼고 로마 귀족들은 머리숱을 늘리기 위해 온갖 기름을 두피에 발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요즘 거울 앞에서 머리카락이 예전보다 가늘어진 것 같다는 느낌 받으신 적 없으신가요? 이건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머리카락이 왜 얇아지는지, 그리고 다시 굵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머리카락이 가늘어지는 걸 탈모라고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빠지는 건 아니니까 괜찮다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시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때를 놓치면 위험합니다. 모발은 어느 날 갑자기 후두둑 빠지는 게 아니라 서서히 가늘어지다가 결국 빠지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니까 가늘어지는 시점이 사실상 탈모의 시작인 셈인데요. 대부분 이 신호를 그냥 지나치다가 눈에 띄게 빠지기 시작할 때서야 병원을 찾으시는데 그때는 이미 상당히 진행된 이유입니다. 실제로 탈모 치료를 받으신 분들이 효과를 가장 먼저 체감하는 순간도 새 머리가 나는 게 아니라 가늘어졌던 모발이 다시 굵어질 때거든요. 그만큼 모발의 굵기는 아주 중요합니다. 머리카락이 얇아지는 첫 번째 원인은 바로 두피염입니다. 두피에 염증에 있는 분들은 그 부위 모발이 눈에 띄게 가늘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행인 건 두피염으로 가늘어진 모발은 두피 건강이 회복되면 거의 다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피를 악화시키는 습관부터 끊는 게 먼저입니다. 두피를 악화시키는 습관 3가지. 먼저 매운 음식입니다. 매운 음식은 두피열을 올리고 피지 분비를 자극해서 염증을 악화시킵니다. 잦은 음주도 마찬가지로 알코올이 혈관을 확장시키면서 두피에 불필요한 열과 자극을 주죠. 마지막으로 두피에 자꾸 손을 대는 습관입니다. 우리가 자꾸 습관적으로 머리를 긁거나 만지면 손에 있는 세균이 두피에 직접 닿으면서 염증을 유발하고 두피 장벽이 손상됩니다. 별것 아닌 것 같아도 무심코 반복하는 이 습관들이 두피염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머리카락이 얇아지는 두 번째 원인은 유전입니다. 탈모 유전이 있다고 하면 보통 할아버지, 아버지가 대머리니까 나도 빠지는 거구나 정도로만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유전성 탈모의 핵심은 남성 호르몬이 얼마나 많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남성 호르몬은 체내에서 DHT로 변환되는데 문제는 내 모낭이 이 DHT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느냐입니다. 같은 양의 DHT가 있어도 어떤 사람의 모낭은 멀쩡하고 어떤 사람의 모낭은 서서히 쪼그라드는 이유가 바로 이 민감도 차이입니다. 유전적으로 DHT에 민감한 모낭을 타고났다면 호르몬 수치가 정상이어도 모발이 가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DHT 자체를 억제하는 게 치료의 핵심입니다. 보통 남성분들은 프로페시아나 아우다트 같은 탈모약으로 DHT 생성을 억제하고 여성분들은 두피에 직접 바르는 미녹시딜이나 엘크란을 같이 모낭을 자극해서 성장을 유도하는 방식을 씁니다. 머리카락이 얇아지는 세 번째 원인은 스트레스와 다이어트입니다. 만성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우리 몸은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이게 두피혈관을 수축시켜서 혈류를 줄이는데 혈류가 줄면 모낭이 영양과 산소를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모발이 가늘어지고 성장 주기도 짧아지는 거죠.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하면 머리가 얇아지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급격하게 칼로리를 줄이면 몸이 생존에 필요한 기능에만 에너지를 집중하면서 모발 성장은 후순위로 밀리게 됩니다. 단백질, 철분, 아연처럼 모발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영양소가 부족해지면 결국 모발 굵기가 같이 얇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머리카락이 얇아지는 네 번째 원인, 음주와 흡연입니다. 술은 알코올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독소 물질을 만들어 두피혈관을 자극하고 염증을 유발합니다. 게다가 이뇨작용까지 더해져 두피가 건조해지고 비타민 B나 아연처럼 모발에 꼭 필요한 영양소 흡수도 방해합니다. 담배에는 니코틴은 말초혈관을 수축시킵니다. 두피는 혈관이 밀집한 부위이기 때문에 혈관이 좁아지면 모낭으로 가는 혈액 공급이 그만큼 줄어들고 결국 모발이 받아야 할 영양이 계속 차단됩니다. 실제로 흡연량이 많을수록 모발이 가늘어지는 속도도 빨라진다는 연구도 있으니 모발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술과 담배만큼은 꼭 줄이셔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가늘어진 모발을 다시 굵게 되돌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의학적 치료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원인들 중 유전이나 호르몬 문제가 있는 분들은 약물 치료가 가장 빠르고 확실합니다. 남성분들은 DHT 생성을 억제하는 프로페시아나 아보다트, 여성분들은 모낭을 직접 자극해서 성장을 돕는 미녹시딜이나 엘크라넬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에 두피 재생 시술, PRP, 두피엑소존, PDRN 같이 쓰면 효과를 더 높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영양 섭취입니다. 머리카락은 대부분 케라틴이라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어서 단백질 합성에 필요한 영양소가 부족하면 모발 굵기에 바로 영향을 줍니다. 검정콩, 검정깨, 달걀, 석류가 모발에 좋다고 알려진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영양 성분으로는 비타민 B군, 맥주 혐오, 케라틴, 시스테인, 아연, 비타민 등을 챙겨주시면 좋고요. 여성분들은 철분 결핍이 탈모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철분도 함께 보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 두피 마사지입니다. 모발이 굵어지려면 결국 모낭에 영양이 잘 닿아야 하는데 그 핵심이 바로 두피 혈류입니다. 아침에 따뜻한 물로 샤워하면서 두피를 10초 정도 마사지하는 것만으로도 혈류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마사지 방법은 손톱이 아닌 손가락 끝 지문 부분으로 가볍게 원을 그리듯 굴리면서 지그시 눌러주시면 됩니다. 너무 세게 문지르면 오히려 두피 장벽이 손상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조선시대 사람들이 집 한 채 값을 써가며 풍성한 머리카락을 원했던 이유, 지금 우리가 이 영상을 보는 이유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머리카락이 가늘어졌다는 건 모낭이 제 기능을 잃기 전에 우리에게 보내는 마지막 경고와 같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다행히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충분히 예전 상태로 회복할 수 있어요. 오늘 제가 짚어드린 원인 중 본인에게 해당되는 게 있다면 더 늦기 전에 지금 바로 생활 습관부터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더 궁금한 점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라인을 씻는 남자 닥터 이영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